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3%, 353.29. 353.29. 도대체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지금 거래량이 얼마냐? 3503. 3503이에요. 예, 6251이죠. 6251. 지난 분기가 6251이고 지금이 3503이야. 그러면 거래량이 56%예요. 56%. 56%. 이번 달 시작한 지 6거래일. 지난달 22거래일. 그러면 28거래일이죠. 28거래일. 나누기 총 61거래일이에요. 그러면 45.9%입니다. 45.9%.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45.9%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거래량은 56%가 나왔어. 그러면 45.9면 46%고, 그죠? 56%면 10%잖아요? 10%. 10%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네, 1.64%씩 거래량이 나와요. 시간당, 아니,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하루당 1.64%의 거래량을 쓰면 평균치라고요. 네. 근데 지금 10%? 네, 10%잖아요. 10%. 그럼 이게 며칠치냐? 6일치입니다. 6일치. 예? 6일치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거래량이 는다는 거죠. 거래량이 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느는 게 단순하게 여기만 거래량이 느는 게 아니라 여기도 늘 거라고. 예? 여기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게 이제 상승 거래량으로 쓸 거냐, 하락 거래량으로 쓸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차피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종가 하락하면 거래량이랑 종가랑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세요. 1월부터 지금까지, 예, 거래량을 누적해 보면 돈을 2조 3천억 매도예요. 2조 3천억 매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기봉의 하단선을 눌러야 되는데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으면 누르기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거 누르기 힘들다고 봐요. 응? 지금의 자금 환경으로 본다면 누르기 힘들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2조 3천억. 2조 3천억이라는 거는 5조 4천억이면 7조 7천억. 예. 그러니까 1월 18일 2014년 1월 18일 이후로, 예, 개인이 지금 매도한 금액이 7조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매도하고 있으면 뭐 내려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분기봉을 보면 여전히 하락에는 좀 부정적으로, 예? 하락에는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내려가려면 악재가 떠야 돼요. 응? 내려가려면 악재가 떠야 된다. 근데 이 분기봉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357.99를 못 넘으면 하방인 거예요. 응? 357.99를 못 넘으면 하방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방인 상태인 거지. 예, 결국에는 이게 상방으로 가려면 357.99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하락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월봉은 계속 볼벤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볼벤이 354.6이고요. 354.62, P20. 예. 지금 오늘 고가도 354.96인데 6위만 넘어가면 이제 누르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2.95까지 나왔으니까 엄청난 거죠.
52.95. 자, 지금 시간은 6거래일이죠. 6거래일이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거냐면 31.5% 지난 거예요. 31.5%. 근데 거래량은 얼마 나왔어요? 52.95예요. 52.95. 그러면 52.9. 그럼 지금 거래량 얼마나 는 거냐? 21.38%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21.38%. 6개월 만에 21.38%예요. 하루에 지금 5.26%씩 쓰거든요, 시간을. 그러면 지금 4일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기봉은 6일치가 증가하고 있고 월봉은 4일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6거래일 됐는데 10거래일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6거래일인데 10거래일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달 거래량은 늘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고,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예, 볼린저 밴드 여기 20 상단선이 막히는 거니까 354.62 위는 어쨌든 윗골이 영역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월봉이랑 분기봉이랑 완전히 거꾸로예요. 월봉은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고, 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2월 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반대로 분기봉은 내려갈 수가 없지. 예?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딜레마인 거죠. 월봉은 위를 계속 막고 분기봉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고, 그럼 지금 위로도 갈 수 없고 아래로도 갈 수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다는 거죠. 이게 뭐 확실하게 위다 또는 뭐 확실하게 아래다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돈과 차트가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애매한 건 애매하다고 해야지. 제가 한 가지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잠깐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업종 중에 코스피, 네, 코스피를 보여드릴 거고, 자, 자 보세요. 자, 보여드릴 건데, 봉이 470개예요. 470개. 월봉이 470개입니다. 월봉이 470개 중에 볼린저 밴드, 이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지금 보시는 검정색 선이에요. 검정색 선. 예. 요 선. 요 선이 지금 볼린저 밴드 20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도 똑같이 조건으로 다 가리고 종가하고 거래량만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종가랑 거래량이 있는데 거래량이 종가보다 높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거래량이 종가보다 높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봉이 양봉이야. 네? 양봉인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뚫었어. 그런 봉.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유일해요. 네? 자, 거래량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양봉으로 뚫었죠? 네. 이게 유일해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 중에 하나냐? 470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없어. 예? 없어요. 보시면 신호가 없다고.
보이시죠? 없어.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뚫을 때는 거래량이 위에 있지 않다고.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다고요. 아래쪽에. 대부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뚫는데 유일하게 코스피에는 여기 하나가 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고점이에요. 응? 거기가 고점이라고. 그 이후로 다 떨어졌어. 자, 470개 중에 하나. 이해하셨죠? 470개 중에 하나가 떴다고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338개입니다. 338개인데 보시면 예, 없죠? 과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있었냐?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자, 거래량이 메뉴에 있는데 양봉으로 뚫은 자리 여기에요. 근데 역시 그 뒤에도 음봉이 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도 봉 뜨고 음봉 떴고, 예, 코스피 200 지수도 양봉 다음에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날 확률이 코스피 200 지수는 338분의 1, 코스피 지수는 470분의 1이에요. 470분의 1이면 한 0.2% 정도 됩니다. 0.2%. 예, 그 다음에 338개 중에 하나면 0.3%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태에서 양봉 날 확률이 0.3%라는 거예요. 0.3%. 99.7%는 하락하고 0.3%만 양봉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음봉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양봉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속도로 가면 거래량이 늘어요. 늘면 종가랑 20 차이 납니다. 20 차이. 이건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 아 이거는 여기서 음봉이 난다. 여기서 음봉이 날 확률이 몇 프로다? 99.7%예요. 99.7%. 예.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한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자리인데 희한하게 계속 개인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오는 거죠. 이걸 왜 여기서 매도하지 계속? 예? 여기서 끌어올릴 거면 오히려 거래량을 줄여야 되는데 막 거래량을 막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인데 주봉이 어떻게 끝났냐? 종가가 하락했어요. 네, 주봉의 종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상승 추세에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지금 굉장히 봉을 엄청 특이하게 그리는 거예요. 차라리 종가를 상승시키든가 오류가 없게. 근데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는 최저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가 내렸잖아요. 제가 오늘 체크하셔야 될 거 주봉 상승 여부 보시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만 팼어요. 삼성전자만 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종가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 투자 점수가 이렇게 내려갔어. 근데 종가는 앞으로 4주 더 아래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타겟은 여기에요. 네. 332.99 여기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종가는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단선이 이렇게 있죠? 하단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 죽이면서 가야 돼. 예? 내려가려면 죽이면서 가야 된다고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요 정도 위치인 거예요. 요 정도. 예? 요 정도 위치입니다. 지금 봉이 이 정도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요 봉이 요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주 되면 하단선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상단선이 내려오던 봉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가 이 봉인 거예요. 이 봉 들어갈 자리인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3주간 상승이에요. 그죠? 정상적이라면 3주간 상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왜?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돼요. 예? 저가를 지키면 하단선과 예, 저가 사이가 매수잖아요.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해도 돼. 예? 설명드렸죠?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해도 된다고.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가가 깨지면 목표치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322.99. 왜? 종가는 거길 가고 싶으니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상방을 보셔라. 예. 상방을 보셔도 된다는 거죠. 단,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332.99까지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파락이 나오면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하단선이 밀릴 거잖아. 그래서 저가가 깨지게 되면 322.99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상승 추세 훼손 안 됐습니다. 이거 상승 추세 살아있잖아. 지금 두 번째 걸 썼지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있어. 그죠? 자, 내려가고 싶으면 종가가 내려가야 돼요. 아직 종가 상승하고 있고 고가 상승하고 있고 저가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하나도 죽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고가가 내려갈 수 있죠. 그럼 고투가 내려가게 돼요. 저투는 예, 붕괴될 일이 없고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종가도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파락이 나오면 매도치기 좋아요. 예? 개파락이 나오면 반등시 매도치기 좋은데 이게 이제 보합이거나 갭상승이 나오면 사실상 뭐 고점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단봉이라. 예? 그러면 지금 오늘의 고가가 이번 주의 고가인데 이번 주에 고가를 넘으면 매도치기 되게 불리해요. 예? 불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파락이 나온 뒤에 반등이 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보합이나 갭상승이 나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이 월봉으로 보면 사실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데 주봉이나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자에게 절대 유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려면 개파락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월봉 예, 여기 상단선에 걸려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 이렇게 끝났죠. 여기도 종가가 하락했어요. 거기다 음봉이야. 예,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올리다가 브레이크 딱 걸린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락이 맞다면 예? 이게 하락이 맞다면 미장이 내리고 개파락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단선 여기 있고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상단선은 고가를 방어할 수 없고 하단선은 충분히 저가를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구조만 보면 상방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단 이게 개파락이 나오면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매도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개파락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파락이 안 나오면 오히려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일봉은 이렇게 끝났죠. 그러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상승 추세가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보합으로 시작하면 애매모호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요만큼 막을 수 있는 고가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가져보세요. 아직은 매도자에게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자, 고버스, 분기봉 할 얘기 없고, 그죠? 할 얘기 없잖아요. 월봉은 매수가에 딱 걸려 있고, 저가만 안 깨면 최고의 매수 기회예요. 종가가 딱 상승하면서 종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거 최고가 모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종가의 적정 가격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565원인가 55원인가. 예, 이 정도까지 가도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세가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이걸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도 되는데 문제는 하락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올라가야 되는 이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 선물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들고 올라가지. 그러니까 수급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일봉은 좋긴 좋아요. 예, 하단선이 잘 올라와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상
돈의 흐름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돈이 지금 계속 거꾸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결국엔 미국이 뭔가 악재가 떠가지고 방향을 틀어야 돼. 그래야 돈도 흐름을 바꾸지. 지금처럼 계속 세워라 내워라 안 떨어지고 버티면은 외국인이 현물 팔겠어요? 계속 들고 버티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개인이 7,174억 매도했고 외국인이 4,114억 매수했고 기관이 3,028억을 샀습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5,644억을 샀어요. 와, 이거 뭐 어떻게 떨어져? 어떻게 떨어지냐는 거예요. 계속 쟁기는데. 지금 누적으로 얼마냐면 1월부터는 개인 누적이 2조 3천억이고 2월부터 보면 5조 원이 넘어요.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천억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현물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13.7조인가? 개인이 매도한 게. 근데 지금 누적으로 2조 3천억이면은 13.7, 14, 16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16조 원인데 2022년도에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16.6조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손절했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개인이 매수했던 금액은 지금 전부 다 손절했다고 보면, 그러면 2,800? 2,800 아래로는 지금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돈만 보면 2,800 아래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2,800 위로는 엄청나게 큰 돈이 있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만 봤을 때는 뭐 올라가도 딱히 할 말 없다.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도 할 말 없는데 차트의 구조로 보면 반대의 정보가 있는 거죠. 특히 월봉 같은 경우에는 354.62 위로는 올라가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트대로 갈 거면 개인의 매수세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락하죠. 그래야 354.62 위는 막힐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돈의 흐름, 그러니까 1월 18일 이후에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계속 개인은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버스 개인이 68억 샀습니다. 어제 393억, 오늘 68억 해서 한 450억 정도 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버스 수급만 보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근데 현물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현물만 보면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오늘 특이한 흐름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죽었어요. 추세가 죽은 거 보이시죠? 추세가 죽었어. 자, 올봉 보세요. 올봉 공중에 떠 있어. 지금 그 지수는 한 이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가 있는 거라고. 지금 볼벤 20이 여기잖아요. 여길 찍은 거라고 지금. 77,875? 지금 이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고가가. 고가는 이 정도 와 있고 종가는 대충 이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지금 76,800원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돼? 거의 안 가고 지금 떠 있잖아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그냥 생뚱맞게 내려와 있고 엉뚱한 종목들이 미친 듯이 가 있냐는 거고. 주봉 보시면 하락했어요. 주봉 하락했는데 얘는 지금 훨씬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지. 하단선 찍고 상단선 찍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주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박스 쳐놨잖아요. 이거는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박스야, 박스. 근데 이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왜? 위도 막고 아래도 막아놨기 때문에 이 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종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갔다고. 지난주에 올렸다가 이번 주에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랑 맞춰놓은 거지. 얘도 앞으로 4주간 하나, 둘, 셋, 넷. 근데 종가가 한 번만 내리면 얘도 최저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 73,100원 정도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일봉은 추세가 죽었다. 그럼 올라갈 거면 또 갭상승 하겠죠? 예? 올라갈 거면 갭상승으로 끌어올리겠죠. 어쨌든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예? 일봉이 굉장히 특이해. 국장이랑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예, 삼성전자 내리면서 끌어올렸던 종목을 또 다시 패대기 치겠죠. 외국인이 예, 기존에 취해왔던 행태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를 쭉 올리는 날이 오면 반대로 이제 예, 나머지 주식들을 또 패대기 쳐가지고 예, 조율을 하겠죠. 주봉의 종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놨어요. 네?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놨다고. 근데 지금 끌어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때려 부은 돈만 해도 엄청나요. 2월 1일 빼고도 거의 한 3.9조 원? 네? 3.9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어요. 이 작은 공간 안에. 보시면 일봉 예, 여기서부터 2월 2일부터 여기까지 지금 거의 4조 원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요 퍼센티지 얼마 안 되는 구간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좁은 구간에 예,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이미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개인이 2조 4,900억인가요? 2조 4,900억 정도? 예, 그 정도를 매도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는 개인이 2.4조? 2조 이상 매도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거의 역대 최대일 수도 있어요. 단일, 이 하루 만에 개인이 매도한 돈으로는 거의 최고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의 장세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사실 저점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저점은 아닌데 여기에서 돈을 갖다 들이붓단 말이에요. 들이붓는데 월봉으로 보면 올라갈 공간이 없는 데다가 돈을 들이붓으니 이게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형태의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내려가려면 결국에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되는 거고 외국인이 현물을 팔려면 미국 증시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린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발생을 해야 결국에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할 거고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이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내려가는 장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인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계속 외국인은 현물을 매수하면서 개인한테 현물 매도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만을 봤을 때는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월봉이나 주봉으로 봐도 어쨌든 한계치까지는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다만 버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려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왜냐면 월봉은 얼마든지 종가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9거래일 중에 겨우 6거래일 지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10% 정도 더 오른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주봉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주봉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19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이 지났으니까 13거래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3주라고 3주. 왜냐면 다음 주 4거래일이고 그 다음 주 5거래일, 그 다음 주 5거래일이니까 총 14거래일이잖아요. 14거래일이니까 결국에는 이번 달에 끝나는 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딱 3주짜리예요.
3주짜리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은 계속 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월봉은 354.62 위로는, 예, 급등을 주고 싶지 않은 거고, 주봉은 오늘 종가가 하락하면서 어쨌든 332.99까지 내려가고 싶은 의지는 밝힌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월봉이나 주봉이 내려가고 싶은 타겟이 어쨌든 332.99란 말이에요. 332.99라는 수치는 여기에요, 여기. 332.99.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는, 예, 월봉으로 보면 어디냐?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 335.89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은, 주봉과 월봉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고 돈은 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 봤을 때 돈은 무조건 위에요. 지금 현재의 돈을 보고 아래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돈은 무조건 위지. 그럼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돈이 아래로 바뀌지. 지금 상태에서 돈이 아래로 집행되지 않는 한은 어쨌든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예. 차트보다 돈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지금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안 나오면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오히려 매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예? 이번 주 저가를 깨지 않는 한 저가 투자 심도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332.99로 간다고 해도 이번 주 저가를 못 깨면 못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 저가만 안 깨면 332.99로 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뭐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매도 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얼마든지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매도 전략은 주봉상으로는 어려워요. 주봉상으로는 아직 상단선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럼 결국에는 354.62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이번 주 고가를 넘을 확률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급이 변해야 돼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예, 눈으로 확인하셔야 어쨌든 이제 매도 전략을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지, 개인이 매수 전략이 아닌 매도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이 끝나고 나면 설 연휴죠. 예,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